네, 30분 돼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나갔던 부분인 3과목 3장부터 해서 다시 나가볼 예정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배웠던 내용은 SQL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했고요. 그 SQL이 뭔데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을 기초로 한 혼합 데이터 언어를 이제 우리가 SQL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SQL을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분류를 했죠? DDL, DML, DCL이라고 구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제가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그 각 분류에 따른 명령어들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DDL에 create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DDL에 alte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친구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요 드랍이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요 드랍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하는 친구냐? 스키마, 뭐 기본 테이블, 뷰 테이블, 인덱스, 제약 조건 등을 제거하는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즉, 삭제하는 친구가 드랍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드랍 스키마, 그 스키마명, 드랍 도메인, 도메인명, 드랍 테이블, 테이블명, 드랍 뷰, 뷰명, 드랍 인덱스, 인덱스명 이러고 여기다가도 이제 그 제약 조건에 대한 것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여기 오타가 발생했거든요. 캐스케이드입니다. 캐스케이드. 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참조하고 있는 모든 개체를 함께 제거하고 있는 친구가 캐스케이드. 자, 그리고 레스트릭트. 요것도 사실 이제 다른 제거할 요소를 참고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제거를 취소하는 친구. 얘는 함께 제거, 얘는 제거 취소. 요거에 대해서도 옵션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해가지고 뷰1을 정의를 하고 뷰1을 이용을 해가지고 뷰2 이제를 정의를 했대요. 자, 이랬을 때 이 아래와 같은 명령을 수행한 후의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뭐죠? 우리 뷰1을 제거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드랍 뷰1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뷰1을 이용을 해가 참조를 해가지고 뷰2를 정의를 했었대요. 근데 얘 지금 캐스케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참조하고 있는 모든 개체를 함께 제거하겠다라는 옵션명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그 뷰1과 그 뷰1을 참조하는 테이블 in 뷰2를 이제 제거를 하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뷰1과 뷰2가 모두 제거가 된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랜트라고 하는 친구는 DCL에 있는 친구예요. 자, DCL은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언어인 거고, 이제 우리 DC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DCL에는 그랜트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명령어와 리복이라고 하는 권한을 이제 부여했던 거로 회수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자, 그 친구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랜트 부여할 권한. 이 부여할 권한에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삽입할 수 있는 권한,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요런
DML에 관련된 친구들이 부여할 권한에 올 수 있고, 온 개체, 어떤 뭐 테이블에 대한 거, 뭐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딱 내가 이 사람한테 주겠어 라고 하는 그 개체가 이제 작성이 되고, 누구에게 그 권한을 부여를 할 것인지, 뭐 홍길동에게 주겠다, 전혜성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 이름을 잘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 이제 권한 취소를 위해서는 리복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는데, 리복, 회수할 권한, 어떤 권한을 회수를 할 것인지, 뭐 검색할 수 있는 권한,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뭐 삽입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온, 개체, 얘도 어떤 테이블에 대한 것들인지, 뭐 어떤 컬럼에 대한 것들인지, 이런 식으로 사실 테이블이 잘 들어가죠. from 하고서는 사용자 이름 누구로부터 내가 이 권한을 회수를 해오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랜트라고 하는 거, 리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각각 아셔야 되고,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까지도 이제 예로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DBA가 사용자 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테이블 스튜던트에 대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다음 이제 SQL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주어진 SQL문의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입니다. 자, SQL문이 요 옆으로 해서 작성이 될 건데, 자, 어떻게 작성이 되면 돼요? 우리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었죠? 그랜트라고 하면은 그랜트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요 뒤에 권한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왔었어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해, 여기가 무슨 자리죠? on에 대한 자리였었죠. on 테이블명 to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는 on이 와야 돼서 요 2번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권한을 헷갈리게 하는 게 맞는데, 권한을 봤더니 뭐래요?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을 부여를 하고자 한대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어철이라고 하는 것과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좀 헷갈리셨어야 돼요. 수정이라는, 갱신이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자, 근데 우리 뭐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갱신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DML에 해당이 되는 업데이트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CL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TCL에는 커밋이라고 하는 친구, 롤백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때 커밋은 무엇을 의미를 했었죠?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을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성 상태를 가지기 위해 변경된 모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뭐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 친구죠. 자, 롤백은 아직 커밋되지 않은 명령을 이제 모두 취소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얘는 복구시키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를 볼 거냐? DML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 DML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조회를 할 수 있는 셀렉트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삽입을 할 수 있는 인서트, 자, 그리고 삭제를 할 수 있었던 딜리트, 그리고 마지막 갱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DML의 4가지 명령어 꼭 알아두셔야 되고, select, 조회, insert, 삽입, delete, 삭제, update, 갱신이라는 거. 자, 그 중에서 이제 삽입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자, 삽입문은 어떨 때 사용이 되죠? 라고 하면은, 기본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때 튜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이죠, 행. 자, 행을 하나 삽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형식,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insert, into하고 테이블명,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그 테이블에 어떤 속성들의 어떤 값들을 집어 넣을 것인지, 뭐 예를 들게 되면, 자, 여기에서 학년, 그리고 이름, 이런 식으로 컬럼들이 있었어요. 속성명이, 그리고 이 밑에 1, 요런 컬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밑에다가 3, 임꺽정이라고 하는 요 행, 튜플을 삽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nsert, into, 여기까지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테이블명은 학생 테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학생 테이블에 어떤 속성에다 집어 넣을 것인지, 뭐 나는 홍길동이라고 아이고 죄송해요.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다가 둘 다 이제 값을 집어넣을 예정이야 라는 건 거고, 밸류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문법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래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3, 임꺽정,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는 지금 이 학생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모든 컬럼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을 예정이다. 자, 이러면은 뒤에 속성명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대응하는 속성과 데이터 개수는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년이라고 하는 거 집어넣겠다. 3. 이름이라고 하는 거 집어넣겠다. 임꺽정.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기본 테이블의 모든 속성, 학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 모든 속성에다가 다 값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속성명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셀렉트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테이블의 검색 결과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뒤에다가 사원 테이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원 테이블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인 거고 얘는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는 거는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아, 속성명 작성해주고 내가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 이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모든 속성에다가 모든 값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속성명들을 생략을 해도 되는구나. 근데 얘를 봤더니 뭐래요? 셀렉트 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테이블의 검색 결과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저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학년과 이름을 요 학생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조회를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요 두 개를 가지고 와야지만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어떤 명령어 사용해야 되죠? DML 중에서 그쵸, selec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 select 어떤 컬럼에 대해서 가지고 올 것인지 컬럼명을 작성을 해줘야 되죠. 나는 학년이라고 하는 컬럼과 이름이라고 하는 그 컬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름 속성을 가지고 올 것이고 from 어떤 테이블에서 그 속성들 가지고 올 건데 라고 하면은 사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건 거죠. 자, 지금 뭐 여기에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기 컬럼이래. 튜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는 한데 제가 뭐 좀 더 옵션을 준다라고 하면은 where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의 그 행을 가지고 와서 요 세 개 중에서 뭐를 가지고 와라? 학년과 이름이라고 하는 요것만 가지고 와.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를 출력을 해주겠죠. 제가 명령을 쳤잖아요.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의 학년과 이름을 출력해줘라, 조회해줘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회를 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인서트 나 삽입할 거야. 뭐 삽입할 거야? 인서트 인투까지 와야죠. 문법이니까. 자,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러면은 나 학생 테이블에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에다 값을 집어넣을 예정이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 삽입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 조회 결과 삽입해줘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셀렉트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테이블의 검색 결과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QL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insert into 컴퓨터과 테이블 그러고서는 학번, 이름, 학년 select 학번, 이름, 학년 from 학생 테이블 where 학과는 컴퓨터. 자, 한번 보기들 읽어봐 주세요. 우리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요런 인서트에 셀렉트 문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셀렉트부터 확인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봤더니 셀렉트 학번 이름 학년 from 학생 테이블 where 학과는 컴퓨터래요.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사람의 학번 이름 학년이라고 하는 거를 조회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insert into 삽입을 하겠다. 어디 테이블에다가 컴퓨터과 테이블에다가 그리고 속성은 학번, 이름, 학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사람의 학번, 이름, 학년을 검색을 해가지고 컴퓨터과 테이블에 학번, 이름, 학년에다가 삽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옳은 거는 3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DML에서 삭제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문은 당연히 기본 테이블에 있는 튜플들 중에서 특정 튜플, 즉 행을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학생 테이블에서 요런 튜플들이 다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튜플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delete from 테이블명 하고서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delete from 학생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게 싹 다 사라져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 저는 모든 행을 다 삭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만 삭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이름이 임꺽정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 모든 레코드를 삭제를 하더라도 테이블 구조는 남아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완전히 제거하는 드랍과는 다르다 라는 말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딜리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 행만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년, 이름, 요런 속성, 틀, 구조는 남아 있어요.
요 딜리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자, 근데 드랍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테이블 자체가 그냥 삭제가 이렇게 딱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딜리트와는 다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알 때 어떤 식으로 알면 되느냐? 제가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delete from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의 그 튜플을 삭제해줘 라는 건 거죠. 자, 근데 얘 뭐랑 유사해요? 제가 만약에 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썼었죠? select 뭐 학생 학년 이름 이렇게 써놓고 from 학생 이름 임꺽정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한 임꺽정에 대한 정보인 학년과 이름이 뜨겠죠. 조회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delete from 학생 이름 임꺽정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삭제를 할 때 조회를 먼저 하고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요 select 부분을 delete로만 딱 변경을 해주시면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문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SQL에서 delete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그쵸. 우리 앞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테이블의 행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된다. 그쵸. 우리 튜플 삭제할 때 delete 명령어 사용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SQL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DDL, DML, DCL 중에서 우리 delete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쵸, DML에 해당이 되죠. 데이터 조작어에. 자, 그리고 기본 사용 형식 문법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delete from 테이블명. 그러고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고 여기 뒤에는 이제 조건이 달려 있을 경우 옵션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where 조건이 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얘도 맞고 where 조건절이 없는 delete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drop 테이블 명령을 수행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자, 왜 아니에요? 드랍은 구조도 삭제를 하지만 딜리트는 구조를 남겨두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은 이제 갱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DCL, DDL보다 약간 DML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DML에서 시험 문제가 좀 더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 형식 문법은 꼭 다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갱신문은 우리 기본 테이블에 있는 튜플들 중에서 튜플의 특정 내용을 변경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형식은 업데이트, 나 갱신하려고 한다 값을 어떤 값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나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속성을 이 데이터로 변경해주고 싶어 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콤마 찍고 계속 속성명은 데이터, 속성명은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역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자, 이런 학생 테이블이 있을 때 제가 업데이트 학생 테이블에 있는 셋 학년을 4학년으로 수정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만 딱 쳤어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바뀌죠? 이 데이터들? 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년이라고 하는 그 컬럼을 4로 바꾸겠대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요 학년에 대한 부분이 다 요렇게 바뀌겠죠. 이해되실까요? 지금 옵션 준 게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을 4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학년에 해당하는 거는 다 4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임꺽정만 지금 3학년이니까 4학년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뭐 3학년인 친구만 4학년으로 바꿔줘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주셔야 되는 거죠. where 학년이 3인 친구들을 학년을 4로 업데이트, 갱신을 해줘라. 튜플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가 업데이트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만 이제 4로 변경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where 부분은 옵션이기는 하지만 이 조건을 붙여주지 않았을 때에는 이 속성에 대한 모든 데이터 값들이 이 값으로 변경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SQL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예요. 왜? 문법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지금 문법을 모르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문법 생각해보면은 select from where 요 순서, insert into values, delete from where, update set where 이거죠. 자, 그래서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 그쵸. 자, 우리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속성명 쓰고서는 요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 요 데이터 값을 다 수정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면 이 뒤에 조건 달아주면 되겠다. 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set인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회원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 컬럼을 010-14로 바꿀 건데 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 번호가 N사인 사람의 전화번호만 010-14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꼭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거저주는 문제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기술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쵸. 자, 우리 select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elect from table명 where 조건. 예, 맞고요. 이 where은 옵션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insert on values래요. 자, 사실 요거 두 개 본 순간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insert 뭐였어요? into values 였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은 예라서 요게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은 요게 되겠죠. 얘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문법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delete from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요 where은 조건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기술이 맞고 얘가 틀렸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에다가 치중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고 그 문법들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은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전처럼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셋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정보가 N사인 사람의 전화번호를 010-14로 바꾸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풀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사실 필기는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었고, 자, 사실,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이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풀매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자, 제일 어려운 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셀렉트, 조회문이 가장 어렵고, 조회문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실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게 맞아요? select from 그러고서는 where 요 순서였었죠. select from까지는 필수적이었었던 거고 where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 select 뒤에는 어떤 것들이 왔어요? 컬럼명, 속성명들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은 요거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사원 테이블에 이름이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학년이라고 하는 것과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를 해달라라는 거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가지고 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사원 테이블이 요건데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의 학년 이름에 해당하는 그 컬럼 값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3임꺽정이 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삽입을 한 거였었고요. 자, 그것처럼 우리 셀렉트 속성명 어떤 것들을 조회를 해달라라는 거고 프롬 뒤에는 어떤 것들이 오는 거예요? 테이블 명이 오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where은 조건절이다 라는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근데 우리가 조회를 할 때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룹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죠. 나라별, 성별, 뭐 지역별, 뭐 수도별, 뭐 이런 학년별 이런 식으로 뭐뭐별이라고 해서 그룹을 지정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그룹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친구가 얘도 역시 필수는 아니고 그룹 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그룹 바이에는 어떤 친구, 뭐 예를 들어서 나라별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명이 이제 묶이는 그 속성이 될 거고요. 지역별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친구가 이 뒤에 작성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묶으려고 하는 그 속성명이 요 뒤에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우리가 순서가 요 순서예요. from, where, group by, having 그러고서는 select, order by 요 순서이기 때문에 요 그룹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where절에다 조건을 주는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순서가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요 순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having에서 조건을 그룹에 대한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order by라고 하는 친구 있다라고 했었죠. 얘는 정렬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를 기준으로 뭐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이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오게 될 거고 뭐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이러면은 여기에는 나이가 오겠죠. 어쨌든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그 정렬하려고 하는 속성명이 여기에 와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ASC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나는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DSC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셀렉트에 대한 일반적인 형식을 알고 계셔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 우리 중복 튜플을 제거를 할 때 요 속성명 앞에다가 디스틴트라고 하는 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제가 나는 학년이라고 하는 그 컬럼에 대해서 모든 튜플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느냐? 자, 이런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 select 학년 from 학생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회가 돼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라고 하는 그 컬럼들이 조회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봤더니 1이라고 하는 학년이 중복이 돼요. 근데 저는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을 검색을 하되 같은 학년은 한 번만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옵션을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속성명 앞에다가 디스틴트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조회가 돼요? 이 중복이 제거가 되고 1, 2, 3만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디스틴트는 뭐 하는 친구다? 중복된 튜플이 있으면은
그중 한 개만 검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all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든 튜플을 검색할 때 지정을 하는 것인데 주로 생략이 돼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 distinct row라고 하는 거는 중복된 튜플을 제거를 하고 한 개만 검색하는 거는 distinct까지는 똑같지만 선택된 속성의 값이 아닌 이거는 이제 튜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시험에는 distinct row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distinct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중복을 제거하는 친구 distinct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면은 as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select distinct 학년 from 학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된다라고 해서 중복 제거하고 근데 저는 여기에 그 학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학년이 아니고 뭐 학번 앞자리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보고 싶은 속성의 이름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느냐? 이 속성명 뒤에다가 별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as 쓰고 이 뒤에 내가 바꾸려고 하는 다른 제목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요렇게 학번 앞자리 1, 2, 4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그 속성명이 없죠. 학번 앞자리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아, 얘 지금 별칭 달아준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고 아,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서 학년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올 건데 중복 제거를 하고 가지고 오고 여기 출력될 때는 별칭이 다른 제목인 학년 앞자리로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속성명 뒤에 as에서 별칭을 달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속성명이 올 수 있고 얘는 중복 제거할 경우에 옵션으로 달릴 수 있으며 이 뒤에 만약 별칭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별칭까지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프롬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명 기술한다라는 거 아시죠? 지리에 의해 검색될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테이블명 기술한다. where는 우리 그 검색할 조건 기술한다. order by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속성이 이제 정렬이 되는 건데 검색할 때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 속성명 우리 order by 뒤에 속성명은 정렬의 기준이 되는 속성명을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 ASC는 오름차순 요거 지금 오타 났네요. DESC입니다. 자, DESC는 내림차순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우리 DESC는 꼭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AS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성명만 작성을 하고 그 뒤에 따로 뭐 아무것도 작성 안 하고서는 명령어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를 기본 디폴트 되어 있는 값이 ASC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 독일어과 학생 50명, 중국어과 학생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다음 두 SQL문의 실행 결과 튜플 수는 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때 DPT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학과 명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지금 독일어과 학생 50명, 중국어과 학생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DPT라고 하는 거 학과명만 지금 알고 있는 건 거잖아요. DPT하고는 독일어과 50명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어과 몇 명이래요? 30명. 중국어과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어과 있고, 영어 영문학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50명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래에 SQL문의 실행 결과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셀렉트 조회하려고 한대요. 어떤 거 조회할 거냐? 라고 해서 봤더니 DPT 학과명에 대해서 지금 조회를 하려고 한대요. 그럼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지금 요 학과 컬럼 가지고 와라고 하면 총 몇 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130개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우리 여기 DPT 컬럼에서 독일어과, 중국어, 영어, 영문학과, 영어, 중복 제거 안 되고선 다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은 50 더하기 30 더하기 50 하면은 130이기 때문에 A의 결과는 1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select, distinct, 중복 제거하겠다. 이 DPT 컬럼에 대해서 그리고 from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겠다. 자, 우리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PT 컬럼 여기 있고 여기서 중복을 제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50개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될 거고 독일어과 하나, 그리고 요 중국어과 중에서 딱 하나만 출력이 될 거고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출력이 돼서 총 출력되는 거는 1개, 2개, 3개 해서 3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되는 튜플의 수는 4번 133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저도 뭐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산자를 사용을 했던 거 보이실까요?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연산자를 알아야지 조건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요 느는 당연히 뭐겠어요? 같다가 되겠죠. 이름이 임꺽정과 같을 경우에 요거 컬럼을 조회를 해줘. 뭐 아니면은 임꺽정일 경우에 뭐 그 테이블 튜플을 삭제를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 같다라는 의미로 요 는 연산자 사용했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 괄호 열고 닫고는 뭐냐? 만약에 이름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가 있었어요. 자, 얘는 뭐냐? 이름이 임꺽정과 같지 않은 경우에, 같지 않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뭐 조회를 해라 라고 할 때 사용이 되는 건 거죠. 이 기호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뭐 이 연산자들은 다 알고 있죠. 뭐 급여가 50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요거를 의미를 하는 기호들, 우리 부등호 기호까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때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자꾸 아가미를 먼저 써야 되는데 아가미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먼저 쓰셔야 되느냐? 요거는 되고 요거를 요렇게 쓰시는 경우가 또 있는데 요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가미 먼저 열고 뭐 왼쪽으로 열든 그 오른쪽으로 열든 아가미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는이 와야 한다라는 거. 는 아가미 안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논리연산자 no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정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true라고 있었어요. 이 값은 true야. 그러면은 false가 되게 되는 건 거고 and는 이제 둘 다 true일 경우에는 이제 true를 표시를 하고 하나라도 false가 있을 경우에는 거짓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or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또는인 거죠. 또는 둘 다 이제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이고 하나라도 참이 있을 경우에는 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like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문자 패턴과 일치하는 튜플을 찾을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 요럴 때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이름에 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사람. 자, 그럴 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성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튜플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셀렉트 나 조회하려고 해. 뭐 조회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나 학년 컬럼과 이름 컬럼에 대해서 조회해줘. 어떤 테이블에서 그 정보들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고 where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 이러면은 이름이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홍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런 문자 패턴을 찾을 때는 like라고 하는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 문자 패턴과 일치하는 튜플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거죠. 나는 조회를 해줘. 학년과 이름에 대한 그 컬럼에 대해서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요 퍼센트 기호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뭐냐? 0개 이상의 문자열과 일치할 경우를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홍길동도 찾아올 거고 홍길순도 찾아올 거고 뭐 홍자 이런 식으로 두 글자인 이름도 찾아올 겁니다. 뒤에 개수 상관없이 0개 이상의 문자 열과 일치할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친구가 요 퍼센트 기호인 거고 요 다시 기호가 있어요. 다시 언더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홍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특정 문자가 한 개의 문자와 일치할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자 이런 거는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위치에 한 개의 문자와 일치할 경우. 그래서 얘는 문자 하나를 대표하고 얘는 모든 문자를 대표를 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모든 문자, 얘는 문자 하나, 얘는 숫자 하나를 대표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숫자 하나를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어쨌든 얘네들은 와일드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턴이 일치하는가 튜플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친구다. 그래서 얘는 모든 문자, 얘는 문자 하나, 얘는 숫자 하나.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산술 연산자 보면은 곱하기 얘는 나누기 그리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그냥 일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덧셈, 뺄셈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보이면은 걔네들 먼저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곱셈과 더하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곱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관계 연산자를 보게 되면은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죠. 얘네들은 우선순위가 모두 같습니다. 얘네들 사이에서는. 얘와는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우리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낫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 엔드, 그 다음 오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안 본 게 있는데 비트윈이라고 하는 것도 안 봤고 또 어떤 것도 안 봤느냐?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지금 모든 컬럼을 지금 조회를 해주고 있는 건 거죠.
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제가 다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명들 다 조회해줘 라고 할 거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나열을 해도 되지만 우리 별표 기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건 무슨 의미냐? 모든 속성들을 다 이제 보여줘. 모든 속성을 의미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 between이라고 하는 친구. 예를 들면은 조건을 다룰 때 select 학년에 대해서 조회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고서는 우리 between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그러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지리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 요 방금 배웠던 거 between A and B, 뭐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요거를 사용을 할 때 하는 친구가 betwee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다음 지리를 SQL문으로 잘 변환한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몇 번이죠? 실제 출제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between에 대한 요 부분을 부등호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하라라는 건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변환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번이죠.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얘와 얘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얘처럼 돼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건 거죠. 이상 이하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셨으면 해가지고 문제로서 출제가 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비트윈이 초과 미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상 이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유용한 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DB 그 세팅을 다 하기에는 사실 그 정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하나씩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막 비밀번호 설정해가지고 뭐 권한 부여하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DML 부분을 알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뭐 아니면 DDL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얘네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들이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select, from, where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얘네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주석이 다시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실행 안 될 거예요. 에러 뜰 거거든요. 그래서 select 여기에 지금 뭐 customers라고 하는 친구 있으니까 select from customer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령어 쳐보시면은, 잠시만요. select 뭐 어디에 틀렸나요?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스 입력하면은 그 자료들이 뜨고,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 얘는 모든 컬럼을 지금 다 조회해주는 친구구나, 모든 속성을 다 해주는 친구인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지금 보면은 뭐 커스터머 아이디 요것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얘를 그냥 지워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지워야 되네요. 주석 처리가 안 되네요. 원래 주석 처리하면은 그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인식을 안 하고서 돼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커스터머 아이디만 가지고 와주고 여기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얘를 쳐봐야 되는데 뭐 그 커스텀 아이디에서 내가 오늘 비트윈 배웠으니까 where 이 아이디의 값이 between 20보다는 크고 and 5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2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것도 이제 그 값들만 지금 출력이 되죠. 이상 이하라서 20도 출력이 되고 50도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이 외에도 다른 명령어들을 직접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도 지금 자꾸 오류가 뜨니까 뭐 인서트를 하고 싶다. 인서트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서트 하게 되면은 인서트 into 명령어 사용해줘야 되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와요?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insert into 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명하고 values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이제 작성을 해줬었죠. 얘에 대한 테이블명 이런 거니까 요 테이블명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컬럼에다 값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이 컬럼에다가만 값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뭐 values 아까 몇 가지 있었죠? 91까지 있네요. 그럼 제가 92를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확인이 또 안 돼가지고 이걸 하게 됐을 때 셀렉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힘들 수 있겠어요. 셀렉트 위주로 이제 조회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을 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뭐 파이썬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자바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래서 내가 진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 셀렉트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러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확인해 보는 것도. 그래서 요 툴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SQL과 프로그래밍 공부함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요. 뭐 당장 사용할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하위 질의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위 질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조건절에 주어진 질의를 먼저 수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조건절의 피연산자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자,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여가활동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취미가 여기 있죠. 취미가 나이트 댄스인 사원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테이블로만 이제 조회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건 거죠. 왜? 취미가 나이트 댄스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름만 있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주소는 여기 사원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테이블을 다 사용을 해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고 하위 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찾으시면 돼요? 이 취미가 나이트 댄스인 사람의 이름이 이 이름과 같은 거에 주소를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자, 셀렉트 이름을 조회를 할 건데 어떤 테이블에서 여가생활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이 있어. 취미가 나이트 댄스인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와.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성춘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해서 주겠죠. 이 조회 쿼리를 이용을 해서 요 셀렉트 문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출력하라라고 했으니까
라이트 댄스인 사람의 성춘향만 이제 뜰 겁니다. 이게 지금 하위질인 거예요. 주어진 질의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어디로 쓰겠다? 조건절의 P 연산자로 쓰겠다. 자, 그래서 봤더니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이 요 조회한 거 그 결과와 같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출력을 해줘라 라는 건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뭘 출력하겠어요? 성춘향과 같은 사람 여기서 찾아봐 이러면은 요 사람을 가지고 올 거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성춘향 대흥동 이렇게 해서 뜨겠죠, 결과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인 거고 실제로 이거하고 표도 똑같이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위질이니까 요 밑에 있는 친구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얘부터. 자, 그래서 봤더니 도서 테이블에서 얘죠. 도서 테이블에서 책명이 자료 구조인 책 번호를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조회하면은 222가 될 거고, 자, 도서 가격 테이블에서, 요 테이블에서 책 번호가 222와 같은 그거에 대한 가격을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한 거잖아요. 책 번호가 222, 걔에 대한 가격 출력하라 라고 했으니까 25,000원 요게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셀렉트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많죠? 자, 보면은 우리 우선 윈도우 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윈도우 함수는 그룹 바이저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속성의 값을 집계할 함수를 기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파티션 바이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함수가 적용될 범위로 사용될 속성을 지정하는 거. 자, 우리 이 올더 바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죠. 파티션 안에서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속성을 지정을 하는 거. 자, 그리고 그룹 바이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봤는데 뭐 나라별, 뭐 성별, 지역별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친구가 그룹 바이. 해빙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할 때. 왜? 우리 순서가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 순서대로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올더이 먼저 수행이 돼서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 조건 지정이 되지 않아 그룹 바이는 해빙절은 무조건 그룹 바이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무조건 함께 사용이 돼요. 해빙만 사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룹 바이는 그룹 바이만 사용되는 거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윈도우 파티션 바이 뭐 요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고 올더 바이, 그룹 바이, 해빙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이제 그룹 함수라는 거 볼 텐데 그룹 함수는 요 그룹 바이 절에 지정된 그룹별 뭐 나라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 이런 식으로 걔네들에 대해서 속성의 값을 집계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은 나라별로 이제 딱 지정을 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튜플 수를 구하는 함수를 쓰시오. 아니면은 나라별로 이제 있는데 뭐 판매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나라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그룹에 대한 최대값, 그 그룹에 대한 최소값, 그 그룹에 대한 평균값, 분산 표준변자를 구하는 함수들이 count, average, mean, 그리고 요거 var 요거 쓰고 sum, max, std 요거에 대해서 얘가 튜플 수, 얘가 합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분산, 표준편차구나 라는 거를 매칭을 시켜가지고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가 아니죠. SQL문에서 해빙을 사용할 수 있는 절은입니다. 자, 우리 해빙은 무조건 뭐랑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룹 바이하고 항상 같이 사용이 되면 이 해빙이 하는 일이 뭐다?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 해빙 꼭 알아두셔라 라는 거. 그룹 바이는 혼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해빙은 무조건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됨.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3번이었고요. 자, 우리 다음 중 SQL의 집계 함수가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 그룹 함수, 그룹 바이절에 지정된 그룹별로 속성의 값을 집계한 함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 이제 그룹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뭐 집계하는 게 아닌 거. 뭐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그쵸. create가 이제 해당이 되죠. create는 정의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DDL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average, 평균 구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 sum은 합계. 그리고 얘는 튜플 수. 나머지 이제 계산해주는 친구들이지만, create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합연산자를 이용한 통합 지리를 이제 공부해 볼 텐데, 이게 뭐냐, 조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요것만 이제 살펴봐 주시면 되죠. 요것만 우리가 안 본 공고잖아요. select 속성명 from 테이블명, select 속성명 from 테이블명. 요거는 우리 select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이 테이블 하나에서 얘네 2개를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겠다라는 건 거예요. 대신 특징이 있는데 이 2개의 셀렉트문에 기술된 속성은 개수하고 데이터 유형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것처럼 지금 보면은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보면은 데이터 개수들이 속성의 개수가 똑같죠. 2개씩 사원지급, 사원지급. 데이터 유형도 당연히 문자열로 다 동일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사원 테이블과 직원 테이블을 통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걸 유니온, 유니온 올 그리고 익스트로섹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레코드가 중복이 되지 않고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가 뭐냐?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같은 레코드가 중복되지 않게 2개가 합쳐졌으면 좋겠는 거. 그게 이제 유니온인 거고요. 그리고 유니온 올 같은 경우에는 중복행이 제거되지 않은 자, 두 개를 합친다, 통합하겠다라는 거는 똑같은 건데 우리 유니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중복행이 제거된 결과 집합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합집합 같은 거예요. 합집합은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 A, B 사이에 있는 부분이 중복돼서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유니온 올 같은 경우에는 중복행이 제거되지 않은 결과 집합.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온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사원, 직급. 요거 이렇게 쓰기가 힘드니까 엑셀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를 이제 유니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원, 요거는 변하지 않을 거고 데이터 유형이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김형석 대리, 홍영선 과장, 류기선 부장, 김현천 이사, 신원섭 이사, 이성호 대리, 홍영선은 이미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제거돼서 나오지 않고 류기선 부장도 여기 이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제거돼서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직원 테이블을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게 아니라 유니온 올이라고 하면 중복 제거되지 않은 이 2개의 값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결과로서.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상 요 뒤에 있는 것도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은 intersection 얘는 두 펄이 결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집합, 즉 교집합 부분만 이제 나오게 하는 친구가 요 intersection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요거 말고 마이너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마이너스는 차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첫 펄이에 있고 두 번째 펄이에는 없는 집합.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 상반기 진급 테이블과 하반기 진급 테이블은 모두 4번 이름 부서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중 두 테이블의 레코드를 통합하려고 할 때 올바른 이제 쿼리문으로 이제 작성을 해달라는 건 거죠. 자, 뭐죠? 그쵸. 우리 1번 셀렉트에서 유니온 사용하는 거 요게 이제 정답인 겁니다. 요거 유니온 말고 사용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있지만 뭐 5월이라던가 조인이라던가 뭐 요것들은 아닌 건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1번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요 조인은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연관된 테이블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릴레이션을 반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것과 아우터 조인으로 구분이 되며 우리 일반적으로는 프롬절에 기술을 하지만 릴레이션이 사용되는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테이블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조인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 필드는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져야 하고 이제 조인되는 두 개의 필드 수는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까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올 같은 경우에는 그 필드의 수가 동일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인은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얘는 5개, 얘는 3개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너 조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친구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동등 조인인 겁니다. 내부 조인에 동등 조인, 자연 조인, 교차 조인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동등 조인이라고 해서 공통 존재의 컬럼의 값이 같은 경우에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프롬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조인하려고 하는 그 테이블이 우선은 하나는 아니겠죠. 우선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려고 하는 게 조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인하려고 하는 그 테이블 명을 뭐 2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우선 조인이 뭐다?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 연관된 튜플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릴레이션으로 반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이블이 2개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2개 이상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테이블명 1번, 테이블명 2번 이렇게 작성이 되고 동등 조인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원 테이블이 있을 거고 직원이 각각 부서가 있을 테니까 부서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직원 테이블에도 이 사람에 대한 부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 부서 테이블은 당연히 부서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2개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고객 테이블, 부서 테이블 하나씩 있을 거고 고객 테이블의 부서 정보, 뭐 그리고 부서의 부서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같은 속성을 묶으려고 하는 그걸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내가 만약 고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은 고객점 어떤 속성명 내가 만약 나는 부서 테이블에 부서 정보를 가지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면은 부서점 부서 정보 이런 식으로 대상 테이블의 공통 속성 같은 속성이 있을 때만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동등 조인 이해되실까요? 요 는이라고 하는 기호, 비교에 의해서 같은 값을 가진 행들을 연결해가지고 결과를 생성하는 조인 방법이 요 이퀄 조인인 거고
그리고 요 natural joi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조인을 이야기를 해요. 얘는 이제 같은 컬럼명을 가진 값이 같은 경우를 추출을 하는데 얘보다는 사실상 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꼭꼭꼭 알아두셔야 하고, 자, 얘 사용되는 거는 뭐다? 위에랑 좀 다르죠. select 요거야 뭐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오케이 위랑 똑같네. 그러고 from 뒤에를 살펴봤더니 테이블명 natural join, 테이블명 to, 테이블명 1과 테이블명 2를 자연 조인 시키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join, u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표기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둘 다, 이거 세 개 다 내부 조인이에요. 자, 그래서 select 테이블명, 속성명, 테이블명, 속성명 여기까지 다 똑같고 from 테이블명 1, join, 테이블명 2, using, 속성명. 이럴 때는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랑 이제 똑같이 사용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게 빠르겠죠. 자, 이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자,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값이 같은 튜플을 조인하여 학번, 이름, 학과 코드, 학과명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지금 봤더니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도 학과 코드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학과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도 학과 코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네 두 개를 조인을 하고 싶대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동등 조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사용해주면 되죠? 자, 우선 제일 먼저 형태가 어때요? select 있어야 되고 from 있어야 되고 where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from 뒤에는 뭐가 오죠? 그쵸, 테이블명이 오죠. 자, 우리 어떤 테이블 조인할 거예요? 자, 문제를 봤더니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값이 같은 튜플을 조인을 해달라라고 했죠. 자, 그럼 뭐 어떤 테이블 필요해요?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과 학과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난 얘네들 가져다가 조인할 거니까. 그러니까 학생, 학과 이렇게 테이블명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출력할 건가 해서 select 뒤에를 봤더니 뭐뭐뭐 학번, 이름, 학과 코드, 학과명을 출력을 해달래요. 자, 근데 우리 학번은 어디에 속해 있죠? 학과라고 하는 우리가 학생 컬럼과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이 학번이라고 하는 컬럼 어느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에요? 학생 테이블에 있는 친구잖아요, 학번. 학과에는 없어요, 학번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이름도 어디 있어요? 학생 테이블에 있고. 그리고 학과 코드는 어디 있죠? 학과 코드는 학생 테이블에도 있고, 학과 테이블에도 있고. 그쵸? 자, 여기도 학생 쓰고, 학과명은 어디 있어요? 학과에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where 조건 어떻게 조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등 조인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같대요? 학과 코드 값이 같은 애들끼리 합쳐 달래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고 싶냐 하면은 요
요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우리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학생하고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값이 같은 친구들만 이제 튜플을 조인을 해가지고 하고 싶대요. 즉 그렇다라는 거는 학과 코드가 있는 친구를 이제 조회를 해야 한다라는 건 거고, 자 그래서 얘 보게 되면은 학생의 학과 코드랑 학과의 학과 코드가 같으면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학생.학과 코드가 학과의 학과 코드와 같으면은 이제 출력하겠다. 이게 지금 동등 조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인 거고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자연 조인을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았죠. 나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자연 조인해달라.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유징을 사용한 거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학생 테이블 조인 학과 테이블 그러고 유징 어떤 코드로 묶을 거예요? 우리 학과 코드로 묶을 거잖아요. 학과 코드 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저 고길동, 이순신, 김선달, 아무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동등 조인, 얘가 자연 조인, 얘가 지금 요 유징을 이용한 조인이구나 라는 거 세 개 다 이너 조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프 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조인은 같은 테이블에서 두 개의 속성을 연결을 해가지고 조인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뭐 내부 조인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학생, 학과 이런 식으로. 근데 셀프 조인은 자기 자신을 또 연결을 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테이블명이 하나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두 번 연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테이블명 1, 그 대신 우리 아까 전에 별칭 사용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셀렉트 이용해가지고 내가 학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였죠? 학번 앞자리로 작성을 하고 싶어 이러면 as 학번 앞자리 이런 식으로 별칭을 달아줬었는데 우리 이 테이블도 별칭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테이블인데 뭐 학생 1, 학생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학생 테이블을 학생 1의 그 속성 가져다가 학생 2의 그 속성도 뭐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별칭 테이블로 해서 속성명 작성하면 되고 별칭으로 해가지고 속성명 작성하고 여기서도 테이블명 as 별칭 1, 조인 테이블명 1, as 별칭 2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n 별칭 1의 속성명과 별칭 2의 속성명이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속성을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동등 조인 배웠던 것처럼 별칭 1의 속성명은 별칭 2의 속성명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면 on이 와야 되고 조인을 쓰지 않고 그냥 콤마로서 구분을 하게 되면은 where로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표기 형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가능한 모든 행들의 조합이 표시된다. 두 번째,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들은 두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과 조인된다. 첫 번째 테이블의 행수를 두 번째 테이블의 행수와 곱한 것만큼의 행에 반환된다. 조인 조건이 없는 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얘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시험 문제에 출제된 이력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조인 조건이 없는 조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가능한 모든 행들의 조합이 표시가 된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뭐냐, 어떤 조인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크로스 조인입니다. 자, 그래서 교차 조인이라고 하는 거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 없는 조인, 크로스 조인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알아봐 두세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 크로스 조인이었었습니다.